그리고 이병훈 음악감독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 앉으셔서 인사하시도록 할게요. 우선 손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헤어에서 서연이 역을 맡은 천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어와 음악감독 이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아마 여기 저도 사실 GV를 요새 많이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극장이 꽉 찬 그 객석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얘기 나누어 주실 배우님과 감독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우선 천우희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요새 여성 영화 많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꽃처럼 피어난 영화가 바로 헤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헤어화를 이제 시나리오 보고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제일 먼저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솔직한 심정에서 이제 노래를 해야 되네. 부담을 꽤 느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성 배우가 주가 된다는 것도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미지 뭔가 어렵거나 조금은 딥한 연기들이 보였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저는 정말 천희 배우의 멜로가 되게 많이 보고 싶었었거든요. 더 좀 저도요. 그죠?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보면서 약간 그 멜로에 대한 갈증을 아주 조금 해소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병훈 음악감독님께도 먼저 좀 여쭐게요. 진짜 배우들이 시나리오 받자마자 처음 딱 한 고민이 음악, 노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헤어화에서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음악을 만드시면서 좀 제일 집중하셨던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캐릭터 소율이랑 연희랑 친구지만 음악적으로도 서로 약간 반대되는 캐릭터잖아요. 소율이는 그 한국 전통 여창가곡인 정가를 계속 고집하고, 그리고 연희는 그 시대 때 유행하고 현대를 대변하는 그런 또 여인으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캐릭터를 주려고 그 차별점을 주는 거에 일단은 중심을 뒀고, 근데 또 우리 연희도 처음에 정가를 같이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은 연희도 왜냐면 건번 출신이기 때문에 정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그 미묘한 부분들 조금 졌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가기 위해서 두 캐릭터가 이제 약간 경쟁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꼭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 두 여인에게는 그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갖고 싶은 그 무언가였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노래 연습을 하실 때도 사실은 연희의 캐릭터가 조금 바뀌어가는 거에 따라서 노래도 약간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음악과 노래 준비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초반부터 약간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이 노래를 잘 해내야만 또 관객들이 받아들였을 때도 충분히 그러한 사건들이 납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노래를 어느 정도 잘 해내는 게 아니라 너무 문구에서처럼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라고 하니 부담이 꽤 조선의 크더라고요. 마음인 거죠. 조선의 마음을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성법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한 3, 4개월 동안 기본적인 발성 배우고, 그리고 1940년대 창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트로트도 연습했고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새로운 곡이 나올 때마다 저와 어울리는 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한 4개월이 걸렸는데 초반에는 제가 약간의 그러한 긴장 때문에 그런지 노래에 대한 발성을 공부하듯이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을 내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노래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께서도 우희 씨 연기자니까 네. 노래하듯이 한번 불러보세요. 연기하듯이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하는데 제가 너무 목소같이 그런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그거예요. 하는 거죠. 하시는 거예요. 깨치셨군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걸 연희처럼 좀 즐겨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즐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느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그때부터 더 약간 가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작사도 직접 하셨잖아요. 네, 작사. 네. 그러니까 우연히 하게 된 거죠. 이제 조선의 마음이란 곡이 결정이 굉장히 좀 늦었어요. 그래서 멜로디가 완성된. 네, 멜로디는 완성이 됐지만 가사가 그래서 촬영 중반까지도 어떤 곡이 될지 어떤 가사가 될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을 받을 때마다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서 제가 연희로서의 큰 심적인 동요가 있길 바랬어요. 이 노래를 딱 받았을 때. 근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사실 혼자서 막 끄덕끄덕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글을 조금 쓰시는 습관이 되게 있으신 거죠? 메모하고 뭐 배우일지 쓰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해서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적어놨지만 감독님한테는 제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사실 어느 정도 써놨었는데 네.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네. 써놨었는데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고 흔쾌히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이제 또 열심히 더 고쳐가면서 이제 감독님한테 드렸죠. 다행히도 반응이 좋았어서. 감독님 그걸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음악 감독으로서 사실은 물론 배우가 잘 쓸 수도 있지만 영화의 완성도 때문에 이걸 뭐 수정하거나 거절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 정말 흔쾌히 영화의 가장 중요한 곡인데 그걸 오케이 하셨을 때는 남다른 좀 감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제가 오케이 한 것도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박근식 감독님 그 다음에 우리 영화사 대표님들 다 같이 봤는데 조선의 마음으로 글을 받은 게 거의 한 100개 정도 될걸요? 네. 한 7, 8개월 동안 계속 그 조선의 마음의 가사를 계속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 조금씩 모자르고 했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게 어느 날 연희가 헷갈렸어요. 연희가 직접 써보겠다 그래서 정말요? 한번 봤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이건데? 이건데? 딱 그래갖고 너무 놀랐는데 좀 썼었구나. 저는 그렇게 천재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걸 금방 써서 조선의 마음은 정말 연희가 쓸 수밖에 없는 곡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쵸, 그게 궁극적으로 맞긴 하죠. 조선의 마음을 연희가 쓸 수밖에 없는 곡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천희 씨한테 그 곡을 직접 쓰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놀라웠던 건 뭐 예를 들면 그냥 요즘 노래의 어떤 가사를 쓰라고 하면 조금 더 현대적으로 내가 요새 생각하는 걸 쓰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시대극이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 시대의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어떻게 이 작사를 하셨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올드하십니다. 그러게요. 일단 제목에서 주는 무게감도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연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야 되기도 했지만 조선의 마음이라는 말에 맞게 걸맞게 그 시대상도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단어에도 막
약간의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은 슬픔처럼 그쵸. 광복을 위한 염원처럼 약간 네. 태양이라든지 네. 돼지라든지 그런 단어 선택도 제가 했고 아 어... 그래요? 와, 약간 네. 꽃다핀 꽃 한 송이라는 말을 쓰면서 아 이거 너무 성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이건 연희를 가장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재능을 미처 꽃 피우기 전에 이렇게 사그라든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적어봤었죠. 아니 사실 이제 본인의 노래를 가진 가수가 되신 거잖아요. 이제는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실 수 있어요. 자기 노래가 본인의 노래가 있고 복면가 확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작사가라는 새로운 어떤 직업까지 가지시게 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요번에 그러니까 막상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영화를 보고 뿌듯해했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뭐랄까 만족스러움도 있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작사를 하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아 내가 미쳤었나? 내가 무슨 근자감으로 그걸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는 너무나 좋지만 연희에 대한 제 생각인데 그러고 보니까 연희에 대한 몰입도가 그때 굉장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작사도 뭐 연희 촬영 들어가서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촬영 중에 심지어 죽는 장면 찍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희에 대한 몰입도가 들어간 상태니까 그런 작사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음악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연희라는 캐릭터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좀 기대됐고 이 소재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게 하나가 이 당시에 이제 이 권번이라는 이 학교죠. 그러니까 예인을 키우는 학교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해여화가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앞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말이라는 건 예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높은 예인들을 말하는 건데 한국의 이 예인의 역사가 사실은 좀 끊겼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일제시대 때의 그런 풍류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 예인에 대한 이 단절이 있었고 그때 예술가로 살고 싶어서 다들 집에 가시는 건가요? 너무 늦었나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네. 안녕히 가세요. 예술가로 살고 싶었지만 기생이라는 이름으로밖에 기억될 수 없는 어떤 여자들의 이야기를 예인으로서 그리고 싶었다라는 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우희 씨가 캐릭터를 보셨을 때 지금까지 그냥 뭐 과거의 경성을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 캐릭터 인물 자체에 뭔가 굉장히 애정 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요 근래 1940년대 영화가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영화마다의 포커스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주는 것은 당연히 그때 시대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인에 대해서 그때 뭐랄까 사실 신분적인 그렇죠. 부분에 대한 편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대중 속에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여인으로서의 갖고 싶은 재능 네. 그리고 또 고민, 갈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복을 입었을 때 연희와 양장을 입었을 때 연희는 약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새로워서 좋았고요. 또 약간 멜로 얘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멜로 씬을 찍으시면서 네. 사실 사랑에 되게 금세 빠지게 된 케이스기는 하죠. 금사빠. 그렇게 보이죠. 네,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연희는 약간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사랑에 빠지게 된 연희는 왜 그 사랑을 선택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쵸. 이 해명할 시간 주시는 건가요? 나쁜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조선의 마음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세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 결과물을 가져올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탄생 계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가시꽃인 것처럼 그 노래를 해야 되겠다, 가수가 돼야겠다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우와 가까워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윤우가 저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으로 저의 집을 데려다 주다가 저희 아버지를 맞닥뜨려요. 그래서 그런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보이게 되고,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왔는지 그것들을 막 울분을 토해내고, 그리고 사실은 윤우는 이상만 있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선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순간 너는 그런 걸 몰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막 쏘아붙이기도 하는데, 윤우도 그 순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의 틀이 깨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조선의 마음이란 거를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정말 이상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예술적 교감을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랑으로 바뀌게 된 거였는데 어느 순간 금사빠처럼 보이게 된 거죠. 중간이 이렇게 살짝 영화에서는 조금 삭제가 되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연희는 절대 나쁜 여자가 아니고요. 뭐냐면 아니 나쁘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왠지 이렇게 뺏어간 것 같은 그런 건데,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냐면 내 음악을 사랑하고 내 노래를 불러줄 여자랑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음악하는 사람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는 제 음악을 이해해주고 그럴 정도로 음악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노래 잘하는 여자가 그렇게 이뻐 보여요. 네, 천원 씨가 진짜 예뻐 보이시겠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연희와 윤우의 관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사실 뮤즈랑 사랑에 빠지는 그쵸. 건 너무 예술가들에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천우희 배우가 연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꽉 채우고 계신데 제가 혼자 마이크를 독점하면 여러분들이 또 서운해 하실까봐 지금부터 마이크를 좀 관객 여러분들께 돌리도록 하고요. 잠깐 그 말씀드리면, 들어오시면서 우엉차 받으셨죠? 네. 드시고 목 좀 축이시고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갈 거고요. 천우희 배우님이 먼저 선택. 네, 남성 관객분. 네. 그냥 말씀드리면 되나요? 마이크는 없나요? 실장님? 없어요. 네, 죄송해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본 캐릭터가 선우이라는 배우한테는 오히려 한우주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 소율이라는 역할이 더 어울린다고 느꼈거든요. 혹시 시나리오를 보시거나 연기를 하시면서 내가 했으면 어떻게 연기를 했겠다 혹은 욕심이 난다거나 들으신 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렇죠. 두 개의 캐릭터가 있으면 보통 이제 바꿔서 해보면 어땠을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질문도 꽤 많이 받았었어요. 바꿔서 하면 어땠을까? 역할을 바꿨으면. 근데 또 나름의 다른 느낌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에 물론 이제 소율이 갖고 가는 변화라든지 감정선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에 대한 뭐랄까 부러움은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느낌이 어떻게 다를지 생각 한 번 정도는 어떨까?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떨까? 근데 그 생각만으로 딱 그쳤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저 이병헌 감독님께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기 여성 관객분. 네, 여기. 지금 아까 손 드신 관객분이요. 네. 네. 저는 음악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악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노래를 부르는 게 많이 나오니까 노래를 만들 때 창법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배우분들의 창법이
들으셨을 때 처음에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작곡하실 때 어떻게 좀 참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배우에 맞춰서 어떻게 네네. 곡을 써주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사실 효주 씨는 그 전 작품에서 노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효주 씨가 굉장히 미성이에요. 미성이고 정가를 잘하는 예인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아 이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천우희 씨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제가 천우희 씨 처음 연습할 때 되게 무섭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요? 어떻게 무섭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 녹음하다가 어떤 순간을 딱 찾았어요. 저도 그런 순간을 찾을 줄 몰랐어요. 근데 딱 순간을 찾고 아 저거다 바로 그래갖고 그때부터 천우희 씨는 자연스럽게 그 연희가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난현 선생님 그때 시대 창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네, 분리가 되고 딱 맞게 됐고,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희가 노래하기가 굉장히 힘든 곡들을 했어요. 봄날의 꿈은 약간 재즈풍. 그러니까 원래 그 시대 때는 약간 트로트 장르 같은 게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영화에는 또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의 마음은 약간 클래시컬한 분위기가 나는 이제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봄날의 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 재즈풍, 그리고 영화 속에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지 폴카 같은 청춘벌곡이라는 노래도 있고 약간 그런 데에다가 저거 타켓을 맞춰서 약간 이렇게 분리를 딱 시켜서 작곡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캐릭터와 이미 배우의 목소리까지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캐스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관객분 손들어서 이번엔 천우희 배우님이 골라주세요. 네. 이쪽에 계신 여성 관객분, 네. 네. 영화 속에서 실제로 서연애 같은 친구나 아니면 정솔 같은 아픈 사람이 있었는지. 아픈 사람요? 뺏긴 적이 있냐? 네. 예, 민감한 질문이네요. 뺏긴 적이 있냐? 뺏긴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뭔가 삼각관계에 놓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만약에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를 내가 좋아하게 된다. 예. 저라면은 저는 제가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는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런 순간이 오면 제가 좀 마음을 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뺏긴 적도 없고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가장 촬영 중에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한 씬 한 씬이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영화였어요. 정말이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연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응축해서 보여줘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었고, 왜냐면 뭐 무대씬은 무대씬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고, 또 마지막 저의 엔딩씬 같은 경우는 정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게다가 그 씬에서 조금 짧게 나왔지만 더
이렇게 뭐랄까 몸싸움이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뭐 내팽개치지고 목을 더 조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건 역시 저의 마지막 엔딩 씬이 아니었나. 그 씬일 때는 그리고 그 씬을 굉장히 좀 초반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약간의 더 몰입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 씬을 아마 한 이틀 정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찍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춥고 비에 젖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잘 하고 싶어서 그 씬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씬에서의 대사가 어떻게 보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둘이 이제 하는 대사들이 둘이 관계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빼앗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내가 빼앗긴 것 같고 다 상대방의 잘못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흘러가게 된 과정 중에 그렇게 변화한 거지 누가 누구 걸 뺏고 빼앗는 건 아니었다라는 게 나중에 사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아까 악역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도 악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 영화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분께만 질문 받고 오늘 헤어와 관객 대화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천일 배우님이 한 번만 골라주시겠어요? 어떤 관객분이신지? 잠시만요. 여기 남성 관객분? 네. 삭제된 장면 중에 좀 기억나는? 장면은 그 장면이 가장 컸어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 만나는 얘기. 씬. 그 씬이고 대부분은 거의 다가 그러니까 특히 그 주요 인물들 중에서는 그 씬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씬을 사실 좀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 씬을 보면 그 연희의 마음에 대해서 관객들이 좀 더 많이 공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네. 이 헤어화를 진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네. 연인이랑 같이 그래도 될 것 같고, 예. 나름대로 그 1940년대 우리나라 그 음악 문화, 그 다음에 뭐 미술, 그 다음에 의상들을 이렇게 되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 좋으니까 네. 음악을 신경 써서 들으시면서 영화를 감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우희 배우님도 헤어화를 다른 사람들이랑 또 봐야 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랑 볼 때 자 이런 걸 집중해서 보면 이 영화 훨씬 재밌어라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유연석 씨가 항상 이 홍보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즐기고, 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즐기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 영화의 그런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1940년대이긴 하지만 누구나 겪을 법한,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법한 그런 뭔가 이기심 아니면 그런 욕망들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헤어화 보면서 봄이잖아요. 헤어화의 음악들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벚꽃길을 거닐면 영화가 2배쯤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봄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로 우리 천우희 배우께 봄날의 꿈 한번 청해보면 어떨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술 한 번만 먹을게요. 죄송해요. 괜찮죠? 괜찮으시죠? 네. 이게 참 누구
녹음한 지가 꽤 오래돼서 가사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훨씬 촉촉하고 참 좋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봄바람 부네 온지 전에 진달래 피네 봄이 왔네 산골 아가씨 고운 등도 피어지던 물시계마저도 다가왔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듣는 거 무슨 CD로 듣는 거 같은 기분 되게 좋네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천유희 배우의 연기에 대한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좋은 음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늦게까지 잘 꽉 채워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